11월 첫날입니다. 11월 2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았죠?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나 했더니 또 이렇게 드러나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슨 골프 같은 거를 칠 때 말이죠. 이놈의 골프 이제 그만둔다.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 하다가 이상하게 그만둘라 그러면 딱 한번 잘 맞아가지고 또 치게 만들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했더라 하여튼 그런 게 있던데, 이놈의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거의 망가질 듯 하다가 바로 또 살아나고, 이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어렵단 말이죠. 참 이게 완전히 망가지고 끝날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요게 이제 이거 주식시장의 또 매력이면 매력이라 그럴 거고, 주식시장의 하나의 또 어떤 습관이면 습관이고 그렇다 그럽니다. 제가 그만 박지선 씨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거 잠깐 또 봤습니다. 요즘 이 연예인들 참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오늘 만도도 현대차도 올랐고 LG화학도 올랐는데 KC코트렐도 오르고 CS 윈드, CS 베어링도 올랐고 OCI도 올랐고 또 두산 바켓도 올랐단 말이죠. 현대제철과 GMB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쭉 맥락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바이든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우세할 수 있다, 바이든이 확실히 우세하다, 바이든이 압승한다, 아니다 트럼프가 좀 쫓아왔다,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이고요 11월 3일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실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밤 한 11시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밤새도록 투표해가지고 11월 4일날 아침쯤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죠. 그리고 좀 결과가 빨리 나온다면 11월 4일 한 낮 정도 되면, 정오쯤 되면은 대략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출구조사로만 가지고 누가 이겼다라고 이게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11월 4일 정도 낮 12시 정도면 이미 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이상하게 되는 경우에 11월 4일날 낮 12시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혹은 11월 4일 저녁이 아니라 한참 더 걸릴 수 있다. 우편 투표를 다 우편으로 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다 개봉해가지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정치제도라는 게 일단 선거인단을 뽑아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인단이 뽑히는 순간에 이미 다 알죠. 어느 주는 누가 누가 먹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바이든이 승리했다. 또 텍사스 주는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제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바이든이 몇 석을 확보하고 트럼프가 몇 석을 확보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추측에 의하면은 추론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96%, 거의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 4%,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 4년 전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지난 4년 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와의 선거에서 힐러리가 지고 트럼프가 이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정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나왔던 거죠. 당시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참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블랙스완이라 불렀죠. 블랙스완. 거의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일어나더라. 블랙스완이라 그러더라. 블랙스완이 그 세계에는 100조밖에 없다. 흑조는 없다. 흑조라는 얘기가 칼라가 까만색인 100조는 없다는 얘기죠. 100조. 그래서 흑조는 없다. 이게 이제 블랙스완인데 호주에 가니까 흑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블랙스완, 그러니까 흑조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던 것이 지난 4년 전에 이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선거였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게 한번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보면 맨날 더블딥 얘기하고, 그죠? 더블딥 얘기하고,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겁을 많이 줘요. 옛날에 리먼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 또 한 번의 사태, 더블딥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되게 더블딥 얘기, 그러니까 제2의 뭐, 이런 거 하면은 잘 안 일어나거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뭐 대박친 종목이 있었다. 제2의 신풍제약, 신풍. 제2의 신풍제약. 이런 얘기들은 없더라고, 잘. 제2의 신풍제약은 안 나와. 제2의 셀트리온 잘 안 나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2의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그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제가 지난 4년 전에 트럼프가 이겼던 것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엔 거의 없다. 또 그때 그 트럼프하고 힐러리와의 그 격차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때 힐러리가 좀 우세했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것보다도 현재의 바이든은 그때보다 훨씬 더 우세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는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간 사람들이 많았어. 민주당 지지자이면서도 뭐 힐러리가 당연히 당선되겠지 하고 투표장에 안 간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뭐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지난 4년을 보내면서 트럼프가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트러블을 많이 일으켰어요. 각 나라와 각 국가,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일으켰던 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일으켰어. 싸움을 많이 했어. 거기에 넌더리를 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원래 정통 민주당 사람들이, 그때 투표 안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를 꼭 깨물면서 이번에 반드시 투표해서 저 배기 싫은 트럼프를 응징해야겠다. 분노의 투표, 응징의 투표. 사실 누구를 좋아해서 보다도 누구를 싫어해서 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요. 제가 당선되면 절대 안 돼. 아마 그것이 타깃이 저는 이번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바이든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적과 동지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멋있어, 사나이다워,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4년 전에 다 투표를 했고 뭐 이번에도 투표하겠죠. 근데 트럼프 스타일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4년 전에는 별로 투표 안 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에 대거 참여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노의 투표가, 응징의 투표가 급격히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편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 같은 게 굉장히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선거를 쭉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민주화의 시기,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투표율이 무지하게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아무 사건이 없을 때는 투표율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거전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누가 싫어서,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제가 당선되면 안 돼 하는 것 때문에 투표장이 많이 나온다.
이번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깃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아마 압도적일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확실히 당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수혜주를 찾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바이든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린이죠. 그린 정책. 그린 정책으로의 복귀가 되고 오바마 케어도 오바마 케어지만 그린 정책으로의 복귀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 정책은 누구나 우리나라도 유럽도 미국도 지구를 지키자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린 정책의 복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태양광, 풍력, 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전기차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 분진 같은 거를 모으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과 관련된 거죠. 태양광, 풍력, 전기차, 미세먼지. 뭐 그런 게 뭐 수소차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그 맥락에 들어가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랑 관련 없이 인프라랑 관련된 거. 민주당이 당선되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원래 민주당이 큰 정부를 하죠. 큰 정부라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큰 정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겠다. 이게 이제 큰 정부, 민주당의 그 진보 쪽의 정책이고, 작은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적게 걷고, 세금을 덜 걷으면은 자연스럽게 경제는 민간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게 이제 작은 정부 공화당의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공화당에서는 이제 2차 부양책에 대해서 되도록 작게 1조 달러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2조 3천억 달러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의 미국이니까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다. 어찌 보면 그리 볼 수 있겠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 바람직하다기보다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돼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면 그와 관련된 우리가 수혜주들을 많이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태양광 풍력을 볼 수 있는데 태양광 풍력. 우리 태양광 풍력에서 뭐 대표적인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S에너지, OCI 뭐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이제 일단 OCI. 하나솔루션은 지난번에 너무 올라가지고 이번에 OCI를 가장 눈여겨보자. 태양광 하면 그래도 OCI 아니냐. 폴리실리콘. 예. 그래서 OCI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64,800원 정도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 뭐 수급도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덜 올랐어. 그래서 일단 OCI 정도를 봐보자 하는 거고 여기에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크게 시세를 냈으니까 다시 한번 시세 복귀가 될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 근데 주가가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5,000원에서 뭐 거의 5만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원 따지더라도 2만원이 출발점이라 하더라도 거의 뭐 2배 반 정도 올랐기 때문에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이번에 애매모호해요. 5만원대를 돌파해가지고 갈지 이는 애매모호해. 뭐 모양은 좋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 주가가 60일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5만원대로 다시 복귀하려는 모습들. 최근에 한 3일 동안 4일 동안 모양 좋죠. 이렇게 모양은 좋아요. 단단하게 61선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전고점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 번 더 주가가 예를 들어 한 뭐 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물론 1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서 하나솔루션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 상승에 부담이 좀 없었던 종목이 이제 OCI니까 OCI도 한번 봐보자. OCI도 최근에 좀 이 진폭이 좀 커지고 있죠. 양봉 3개가 딱 나온 다음에 어저께 지난 주말에는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 오늘 커버 양봉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OCI나 하나솔루션이나 이렇게 많이 뭐 수급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관들이 OCI를 간간히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하나솔루션도 한번 봐볼까요? 하나솔루션은 워낙 그동안 이제 주가 좀 올라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도 외국인이 34만 주, 기관이 18만 주 정도로 비교적 좀 많이 샀으니까, 일단은 1번은 OCI, 2번은 하나솔루션 정도로 보면서 일단 태양광 그렇게 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풍력인데, 사실 태양광보다도 풍력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풍력이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개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뭐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에너지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역시 태양광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풍력주들이 우리나라 그 제조업에서 굉장히 비중이 좀 있어요. 비중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비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풍력주를 얘기할 때는 CS 윈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CS 윈드. 동구 SNC도 그렇지만 CS 윈드나 동구 SNC. CS 윈드가 가장 고가 종목이죠. 지금 CS 윈드 보니까 지금 주가가 61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더라. 그래서 12만 원대를 다시 재돌파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또 레벨업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5만 원까지 간다든가. 그래서 최근 들어 CS 윈드의 주가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오늘 뭐 기관의 외국인들 양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도 괜찮고 모양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CS 윈드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CS 베어링도 좋아요. 자, 이 CS 베어링도 좋습니다. 최근에 모양 보면은 주가가 한 단계 쭉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지금 현재 60일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CS 베어링 이 회사도 뭐 괜찮아요. 자, CS 베어링도 오늘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 좀 들어오더라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쭉 주가가 유지가 됐었는데, 일단 뭐 요 60일 라인에서 양봉과 음봉을 계속 교차하면서 매물수화 과정 그걸 거쳤다는 거죠. 자, CS 베어링도 모양이 좋다. 그래서 자, 풍력과 태양광, 그러니까 OCI하고 CS 윈드 이렇게 두 종목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풍력 태양광 말고는 이제 일단 인프라 관련돼서 두산 바켓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주가가 모양이 좋았어요. 캐터필러도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캐터필러가 중장비에서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20일 라인을 타고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민주당의 바이든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이든 당선 관련된 수혜를 얘기하면서 주가 20일 따라 쭉 올라오다가 3일 동안 쭉 빠졌다가 이제 이틀 동안 양봉 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캐터필러가 저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의 두산 바켓, 이 두산 바켓은 정말 캐터필러하고 경쟁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캐터필러는 이제 대규모의 대형, 초대형 그런 이제 중장비고, 두산바켓은 이제 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그런 겁니다. 도시에서 좀 도시형 소형 중장비. 도시에서 큰 중장비가 못 들어오죠.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게 두산바켓이란 말이죠. 근데 인프라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산바켓 같은 거는 주로 하수도 공사한다든가 상수도 공사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두산바켓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게 그런 거랑 단종됐다. 뭐 예를 들어 통신공사한다든가 그런 게 바로 인프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바켓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캐터필러는 아주 초대형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리강산 같은데, 노천 구리강산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게 큰 장비들 보이죠. 그 장비로 팍팍 한 방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땅을 파내고 이런 게 이제 캐터필러고, 물론 뭐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두산바켓이 오히려 만약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되면 최대의 수혜주가 된다. 근데 이제 두산바켓이 주가 별로 안 올랐어. 물론 뭐 많이 빠지도 않았지만 오늘 좀 더 올라오는데 9% 올랐어요. 그래서 두산바켓에 오늘 보니까 외국인 10만 주, 기관이 20만 주를 매수했어.
자, 바이든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바이든 당선 관련한 두산 마켓.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풍력, 태양광,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코트렐이다. 코트렐. 자, 코트렐이 이제 우리 분진 시스템이란 말이죠. 분진. 공장에서 여러 가지 매연, 오염 물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가 캐시 코트렐인데 차트 모양 보면 뭐 이번에 보시니까 완전히 그 분위기를 딱 타고 있죠. 이번 바이든 당선과 녹색 그린 관련 테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쭉쭉 한번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20일 라인에서 지금 쭉 타고 있단 말이죠. 좋은 모습이다. 캐터필러. 캐시 코트렐. 캐터필러 난다. 자, 캐시 코트렐. 자, 이제 수급 보니까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양도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당선 수혜주로 캐시 코트렐도 보자.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일단 전기차 오늘 현대차와 뭐 만도 이런 거 좋았죠. 현대차는 여러분들 자타가 공인하는 전기차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의 대표 선수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뭐 적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아주 견조하게 잘 지키고 있다. 자동차도 잘 팔고 있고 또 고가의 자동차를 아주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G90, G80, G70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GV80 이런 것들, G70은 이제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죠. GV80 이런 것들이 정말 날개 돋친 듯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좀 조정 과정 잘 거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조정 과정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거 아니냐. 오늘 외국인들 10만 주 기간 9만 주 산 거 보니까 조정이 완료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한번 내일 일단 봐야겠죠. 어쨌든 조정 받을 때 이런 전기차, 수소차 대표 종목은 사야 되겠죠. 세계적인 수소차 기업이고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이다. 전기차 수소. 그래도 게다가 실적도 좋아. 투자를 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모양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만도가 오늘 물론 이제 그전에도 제가 만도 얘기는 참 많이 했죠. 만도를 사라. 만두가 아니라 만도입니다. 만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만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만도는 왜 좋으냐 하는 건데, 사실 자율주행차에서 정말 자율주행차에 뭐를 만들고 있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만도예요. 현대모비스는 만도입니다. 오늘 뭐 나온 얘기들 쭉 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이죠. 만도가 오늘 외국인들이 32만 주를 샀네요. 어우, 그죠? 외국인들 왜 갑자기 만도를 미친 듯이 살까요? 외국인들 32만 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사고 팔고 그냥 뭐 대충이었는데, 만도를 32만 주를 산 이유는 달마가 동방으로 간 이유는, 동쪽으로 간 이유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왜 만도가 저리도 많이 외국인들 매수를 했을까? 그 얘기인데, 요런 얘기가 났단 말이죠. 만도가 게시판이 북적됐다. 게시판이 왜 북적됐을까요? 게시판이 북적?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자율주행차 부품 공급 이런 얘기란 말이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업계에 따르면 만도는 아마존이 내년부터 배송 차량으로 사용할 자율주행 전기차의 전방 레이더는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이죠.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중요하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 운전자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ADAS입니다.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발음 나쁘죠? 이걸 다 공급한다는 얘기죠. 아마존이 운행할 자율주행 전기차는 레벨 3 수준이다. 뭐 레벨 4, 레벨 5 계속 나오겠는데,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ADAS 외에도 전자식 이중화 운전 시스템,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등 만도의 전기전자 제품들이 탑재될 예정이다. 만도는 아마존이 생산을 위탁한 배송 차량 10만 대가량의 해당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는 지난해 10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와
전자제어식 조향 시스템 5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니까 전기차 쪽가 이 자율주행차, 물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지금 같이 이제 나가고 있지만,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성장이 막 눈에 보일랑 말랑 하는 그런 기업이다. 2022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만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SBW 시스템은 운전대와 바퀴가 완전히 분리된 조향 시스템으로 조향 칼럼과 기어박스를 연결하는 기계를 삭제해서 전기신호 차량 방향을 그러니까 하여튼 만도가 알고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보통 회사가 아니야. 보통 회사가 아니야. 만도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만도가 알고 보니 자율주행차의 최고의 종목이야. 그렇게 그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도 좀 주목하자. 외국인들이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야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만도하고 현대차가 오늘 부상한 우리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수소차의 핵심주로 앞으로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LG화학인데, LG화학은 뭐 만인이 알고 있는 2차전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G화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게 지난 주말에 목 아프다. 지난 주말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주총이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이 통과돼서 이제 물적 분할 통과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은 이제 뭐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폭락하는 거 아니야. 또 지난 주말에 이 그 장대 음봉을 냈던 것은 오늘 좀 더 추가 하락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냈단 말이죠. 매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좀 더 추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어서, 근데 하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이 얘기 뭐냐 하면은, 이 얘기는 이제 매물이 끝났다. 악재의 마무리가 오늘 아침에 요 매도에서 악재 끝.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따른 마지막 매물까지 쥐어 짠 게 아침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악재를 극복하면서 매도자가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그 악재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물적 분할도 감소하겠다. 이런 이제 매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반전의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가 끝났다. 지난 3개월간의 LG화학 조정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특징주였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과 GMB 코리아야. 아니, 현대제철은 왜 오늘 4.5% 올랐을까? 현대제철. 저는 이 현대제철 4.5% 오른 거에 대해서 수소차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좋아요. 포스코도 올라오고 다 올라가는데, 현대제철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수소차가 가미됐다. 현대제철, 지금 현대제철 수소차,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의 이익을 담당하는 현대제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의 오늘 상승은 수소차가 일부 관여가 됐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말이에요. 바이든 당선된 이후에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라는 것은 사실 말입니다. 전기차, 그 비행기나 배 있잖아요.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잘 가요. 배가 잘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기가 앵꼬가 됐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지? 태평양 한가운데서 컨테이너선, 대규모의 컨테이너선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앵꼬가 됐다. 전기가 앵꼬가 됐다. 전기가 아웃이 되단 말입니다. 전기 시스템에서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배가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그래서 수소차는 안 그렇죠. 수소차는 빵빵하게 연료를 채워가지고 가면 되니까. 또 만약 수소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마치 기름 떨어진 것처럼 가서 수소는 이제 채우면 되니까.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형 트럭이 미국에 많은데 이 초대형 트럭이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 횡단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소가 중간에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수소는 채우고 가면 돼. 만약 수소가 떨어지면 어디든지 수소 연료 공급차가 가지고 수소를 갖다 보충해주면 돼. 그 차이죠. 그래서 물론 뭐 전기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수소는 금방 채우잖아요. 팍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대형 트럭이나
초대형 배라든가 비행기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사실 뭐 전기로 비행기 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수소 비행기 이런 게 이제 옛날에 그 뭐 우주선도 수소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해서 비행기도 수소로 가는 수소 비행기, 수소 전기차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제 전부 다 에너지가 클린 에너지가 된다면은 화석 연료가 없어진다면 수소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현대 제철도 오늘 슬슬 모양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21선 반등 좋죠? 기관에 오늘 매수 13만 주 들어온 모습도 좋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에 매수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GMB 코리아. 자, 요 GMB 코리아는 이제 수소차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차트 모양이 아주 아름다워요. 이렇게 지지선이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자, 지지선이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61선의 지지가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양봉이 딱 나왔다가 양봉 나왔다가 지금 이제 양봉 위에서 꼬리점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모양 좋죠. 자, 이 수소차의 GMB 코리아 모양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론 뭐 수소차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GMB 코리아, 동아한성, JNK 히터, 또 뭐 성창 오토텍, 유니크, 뉴인텍 이런 거 많죠. 뭐 효성 첨단 소재도 수소차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게 1등주가 GMB 코리아였기 때문에 GMB 코리아도 좀 보자. 자,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수의 뭐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말자. 오늘 모양 보니까 지수가 뭐 하락하면 어떻고 하락하더라도 출발했던 지점,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의 위치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출렁출렁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괜히 쓸데없이 바이든 트럼프 하는데 사실은 바이든이 되는 것 같아. 바이든 당선되고 나면은 시장은 급속히 안정될 거고 주가가 뭐 급반등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저는 11월 4일날, 11월 5일날쯤에 시장이 오히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것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캐터필러가 올랐던 것처럼 두산 바켓 같은 종목군도 뜰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대박 내시기 바라겠고, 인천여우와 함께, 인천여우는 아침 7시 50분, 또 낮 12시, 그리고 오후에는 6시 이렇게 이제 방송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그동안에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제 시스템 하나가 조금 망가져 가지고 요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잘 몰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제가 시스템을 고쳐 놓고 바로 내일부터는 실시간 방송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화이팅! 자, 이번 주 바이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주가 급반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